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루비 온 레일스 생태계의 최신 동향,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기술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숙련된 분석가가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주는 브리핑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와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루비 컨퍼런스 소식부터요. 레일즈 앱에서 직접 모바일 푸시 알림 보내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레일즈는 어떻게 그 기술 유행의 파도를 넘어서 여전히 건재한가? 네,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분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팁, 그리고 레일즈 기반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최신 업데이트 소식도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께 가장 의미 있는 핵심 정보를 뽑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레일즈가 단순히 그냥 오래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 또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왜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 특히 스타트업에게 이게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레일즈를 둘러싼 과거의 오해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현재 실제 역량 사이에 어떤 간극, 이걸 발견하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곧 열릴 SF 루비 2025 컨퍼런스 업데이트입니다. 아이리나 나자로바가 전해온 소식이군요. 네, 이번 컨퍼런스에 레일즈 기반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서비스를 소개하는 10분 데모 세션. 이게 새롭게 추가됐다는 소식이 가장 눈에 띄네요. 전체 일정도 공개됐는데 이틀 동안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요. 워크숍은 인기가 많아서 사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데모 세션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의 면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트 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딩 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출시 단 5개월 만에요.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ARR 기준으로 4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해요. 와, 5개월 만에 4천만 달러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죠. 그 외에도 라고 오픈소스 결제 플랫폼, 스태플은 헬스케어 직업 훈련, 액세스 그리드는 NFC 인증 API, 또 빈티라고 아동복지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죠. 서플라이는 건설업 B2B 결제, 넥스헬스는 환자 경험 관리, 심플 AI는 음성 AI 에이전트, 식스폴드는 보험사 대상 생성형 AI, 캡터스는 1인 기업용 AI 코파일럿, 정말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레일즈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AI부터 헬스케어 결제까지? 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스타트업 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 이들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볼트 뉴 같은 빠른 성공 사례는 레일즈의 시대는 같다는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레일즈가 여전히 AI부터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진행형인 고성장 벤처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모 세션은 참가자들에게 레일즈의 실제적인 힘과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후원사 라인업도 꽤 인상적이네요. 차임, 볼트뉴, 구스토, 템포랄, 아보. 다들 기술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잖아요. 컨퍼런스 장소도 골든게이트 다리가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마리나 지역이라고 하니까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뭐랄까 멋진 네트워킹이랑 경험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커뮤니티의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소식이죠. 좋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세비시그널스의 자코포 베쉬이가 액션 네이티브 푸시라는 새로운 잼, 그러니까 레일즈 라이브러리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레일즈 애플리케이션 코드 안에서 직접 iOS랑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하네요. 네, 이 잼이 개발된 배경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세비시그널스는 기존에 푸시 알림 보낼 때 썼던 아마존의 SNS나 핀포인트 같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클라우드 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이 잼을 자체 개발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탈출이요.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적으로 통제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 기능을 내부화하려는 의도죠. 이미 자사 서비스인 베이스캠프랑 HY에서 하루에 1,000만 건이 넘는 푸시 알림을 이 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능이나 안정성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HTTP2 프로토콜 기반으로 애플 푸시 알림 서버 APNS랑 직접 통신해서 기존 반식보다 속도도 개선됐고 구글 FCM도 지원하고요. 푸시 보낼 때 실패하면 재시도하거나 발송 속도 제한 걸거나 아니면 만료된 디바이스 토큰 정리하는 거 이런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고요. 레일즈의 백그라운드 작업 시스템인 액티브 잡이랑 자연스럽게 연동된다는 점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겠네요. 간단한 코드로 보낼 수 있다는데 예를 들면 디바이스 객체 만들고 notification.deliver later to 디바이스 이렇게 호출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보내주는 식이라고요? 근데 클라우드 탈출 전략 매력적이긴 한데 모든 개발팀이 자체적으로 이런 인프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특히 소규모 팀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히 자체 운영에는 그만큼 관리 부담이 따르겠죠. 하지만 이 잼은 외부 서비스 의존 없이 핵심 기능을 내재화하려는 30시그널즈의 어떤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선택을 하려는 다른 레일스 개발자들에게 검증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팀에게 맞는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현재 버전 0.1.0이 공개되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GitHub 저장 소통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Eve Machines에서 미모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바로 레일즈가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이걸 어떻게 통과하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하이프 사이클은 IT 자문회사 가트너가 제시한 모델이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기대를 얻었다가 실망감을 거쳐서 결국 안정적인 생산성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 일반적인 5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네, 그 5단계가 보통 1. 기술 촉발, 2.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3. 환멸의 골짜기, 4. 계몽의 오르막, 그리고 마지막 5. 생산성의 고원,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블 마르샨스 분석에 따르면 레일즈의 경우는 2005년 등장 이후 2015년경까지가 바로 기대의 정점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YC 스타트업 90%가 레일즈 썼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맞아요. 샤피파이, 에어비앤비, 기트허브 같은 지금은 거대 기업이 된 회사들이 바로 이 시기에 레일즈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영광의 시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는 레일즈에게 환멸의 골짜기였습니다. 특히 초창기 레일즈를 썼던 트위터 같은 대규모 서비스들이 다른 기술 스택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레일즈가 과연 대규모 트래픽 감당할 수 있냐, 확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어요. 심지어 레일즈는 죽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비판까지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비판 속에서도 레일즈 생태계의 핵심 회사들은 오히려 기술 투자를 강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쇼피파이는 YJIT라는 루비용 JIT 컴파일러, 그러니까 실현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스트라이프는 솔벳이라는 정적 타입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코드 안정성을 높였고, 또 분석을 내놓은 이블 마션스 자신들도 애니케이블이라고 실시간 웹소켓 통신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레일즈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힘썼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술 혁신의 기회로 삼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레일즈가 계몽의 오르막을 지나서 생산성의 고원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틀랩, 코인베이스, 인스타카트 같이 레일즈를 핵심 기술로 쓰는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IPO, 기업 공개를 했고요. 앞서 SF 루비 컨퍼런스 소식에서 언급된 볼트.u나 왑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레일즈를 활용해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차임이나 피그마 같은 이미 거대 유니콘 기업들도 여전히 레일즈를 핵심 기술 스택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군요. 피그마도 레일즈를 쓰는군요. 네, 이건 결국 레일즈가 한때 반짝이는 유행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시간과 시장에 의해 검증된 프레임워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레일즈가 이렇게 하이프 사이클의 그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다시금 가치를 인정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이블마션스는 여러 요인을 꼽지만 빅텐트 설계를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갱트 설계라는 건요. 레일즈가 웹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 예를 들어 MVC 패턴, ORM, 라우팅 같은 걸 프레임워크 자체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요. 데이터베이스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 방식 같은 핵심 구성 요소들을 비교적 유연하게 교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핵심은 제공하되 주변부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네, 그렇죠.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나 혁신들을 생태계 안에서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 빅텐트 방식이 너무 많은 선택지를 줘서 오히려 복잡성을 높인다는 비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런 관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일즈는 그 유연성 덕분에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는 역시 개발 생산성과 안정성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성숙한 커뮤니티와 방대한 라이브러리, 즉 잼 생태계가 개발자들이 계속 레일즈를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곧 출시될 레일즈 8 버전에서는 YJIT나 새롭게 개발 중인 JIT 같은 JIT 기술을 통해서 루비 코드 실행 성능을 더 개선하고 솔벳 같은 도구를 활용한 타입 안정성 강화, 그리고 핫와이어나 이너시아 JS 같은 최신 프론트엔드 개발 방식과의 통합 지원도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레일즈의 진화는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 기술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히 현재 가장 인기 있거나 최신 유행하는 기술이 뭔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문제의 본질에 그 기술이 정말 적합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보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성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레일즈는 바로 이 점을 스스로의 여정을 통해 증명해 보였고요. 특히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날짜나 시간 형식, 이거 사용자에 맞게 표시해야 할 때 정말 많죠. 근데 매번 스트립 타임 메서드에다가 Y년 %, M월 %, 딜, %HC, %M분 이런 형식 지정 코드, 이거 일일이 기억해서 쓰는 게 솔직히 좀 번거롭잖아요. 실수하기도 쉽고요. 데이빗 테런이라는 개발자가 이걸 좀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네, 바로 레일즈의 이니셜라이저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일즈 앱이 시작될 때 실행되는 설정 파일 중 하나인 이니셜라이저에 자주 쓰는 날짜와 시간 포맷을 미리 이름과 함께 정의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config initializer time-format.rb 같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date.date 포맷은 shortdate는 y년, m월, d. 그러거나 time.date 포맷의 longdatetime은 y년, m월, 딜, h분. 이런 식으로요. 원하는 포맷에 .shortdate나 .longdatetime 같은 식별 가능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미래 약속을 정해놓는 거군요. 숏데이트는 이 형식, 롱데이트 타임은 저 형식,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면 실제 코드, 예를 들어 뷰 파일 같은 곳에서는 복잡한 스트랩 타임 형식 문자열 대신에 time.current.tos.longdatetime 이나 date.today.tos.shortdate처럼 미리 정해둔 이름을 써서 훨씬 간결하고 읽기 쉽게 날짜 시간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겠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에서 날짜 시간 표시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기도 되게 쉬워지고요. 네, 그렇죠. 나중에 포맷 변경해야 할 때도 이니셜라이저 파일 한 곳만 수정하면 프로젝트 전체에 반영되니까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합니다. 오, 정말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설정보다는 관례라는 레일즈의 핵심 철학이 아주 작은 부분에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레일즈 창시자 DHH가 직접 발표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레일즈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마크다운 형식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블로그 포스트나 사용자 댓글처럼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된 텍스트 컨텐츠를 웹페이지에 올바르게 표시하려면 레드카펫이나 크램다운, 커먼 마커 같은 마크다운을 HTML로 변환해주는 별도의 라이브러리, 즉 잼을 찾아서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좀 번거로웠죠. 네, 근데 이제 레일즈 코어 자체에서 마크다운을 하나의 컨텐츠 형식, 마임 타입으로 인식하고 이걸 HTML로 렌더링하는 기능을 내장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단순히 잼 하나 덜 설치해도 된다는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레일즈가 널리 사용되는 웹 콘텐츠 표준을 프레임워크 핵심 기능으로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이제 마크다운도 레일즈의 기본 기능 중 하나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는 별도의 잼 설치나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도 컨트롤러나 뷰 레벨에서 마크다운 형식의 콘텐츠를 보다 자연스럽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렌더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기술적인 논의는 레일즈 기터브 저장소에 올라온 풀 리퀘스트 55511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간단한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 컨텐츠 입력 방식으로 마크다운 쓰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잼 추가하고 설정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레일즈에서 기본 지원해준다니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개별 과정이 확실히 더 간소화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마크다운 관련 잼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유지보수해온 커뮤니티 기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심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능을 내장함으로써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더 쉽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존 잼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레일즈 기본 기능 외에 더 확장적이거나 특수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좀 재정의하면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루비 온 레일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토론 플랫폼 중 하나죠. 디스커스의 3.5 버전 출시 소식입니다. 샘 세프론이 발표했는데요.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술 포럼, 심지어 기업 내부 소통이나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디스커스는 레일즈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기능과 높은 수준의 확장성, 그리고 풍부한 플러그인 생태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3.5 버전 업데이트에는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하는 여러 눈에 띄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본 테마가 적용됐어요. 아, 디자인이 바뀌었군요. 네, 이전 테마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하고요.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다크 모드 지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관련자가 커뮤니티 브랜딩에 맞춰서 색상 팔레트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됐고요. 그리고 글 쓰는 에디터, 컴포저 역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마크다운 편집창이랑 실시간 미리 보기 창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단일창 인터페이스로 통합되면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랑 워드 프로세서처럼 시각적인 편집 도구를 쓰는 방식 모두를 매끄럽게 지원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글쓰기 경험도 훨씬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오, 에디터 개선은 정말 반갑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AI 기반 자동 번역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이에요. 정말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다국어 커뮤니티 운영할 때 엄청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관리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용자들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게시물을 자기 언어로 즉시 번역해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 장벽을 크게 낮춰줄 수 있겠죠. 와, 그거 정말 좋네요. 그 외에도 검색창에 필터 같은 특정 명령어를 입력해서 검색 결과를 빠르게 필터링하는 기능. 이전에는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자주 쓰이는 유용한 플러그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서 편의성을 높인 점. 관리자 페이지의 검색 도구 개선. 커뮤니티 아이콘이나 로고, 폰트 등을 관리자가 더 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 등 정말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코스가 이렇게 꾸준히 발전하는 걸 보면 레일즈 생태계도 계속 활발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디스코스가 꾸준히 발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커뮤니티 플랫폼의 진화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근간을 이루는 기술인 루비 온 레일스의 저력과 생태계의 활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레일즈가 하이프 사이클을 넘어 생산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하죠.
네, 참고로 디스코스 호스팅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3.5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 됐을 가능성이 높고 직접 서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비교적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샌프란시스코 루비 컨퍼런스의 활기찬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푸시 알림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시도, 개발 편의성을 높이는 날짜 포매팅 팁, 웹 표준을 포용하는 네이티브 마크다운 지원 소식, 그리고 기술 유행의 파고를 넘어선 레일즈의 끈질긴 생명력과 그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사례들을 통해 레일즈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활발하게 진화하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내는 강력하고 생산적인 도구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블 마티안스가 분석한 레일즈의 하이프 사이클 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반짝이는 최신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제공하는 생산성과 안정성,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성숙한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죠. 그렇죠. 더불어서 소리7 시그널즈의 액션 네이티브 푸시잼 개발이나 레일즈 코어의 네이티브 마크다운 지원 추가 같은 사례들은 개발자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레일즈 커뮤니티 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술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앞으로의 기술 스택 선택에 조금이나마 영감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레일즈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기술 세계에서 한때 뜨거운 유행을 넘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들에게는 과연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레일즈처럼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오랫동안 개발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직접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